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마을의 튜터입니다. 오늘은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 2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방법 6가지 중에 네 번째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최근 어느 브릿지 놀이에 초대되어 갔다. 사실 나 자신은 브릿지 놀이를 할 줄 몰랐다. 그곳에는 역시 나처럼 브릿지 놀이를 하지 못하는 한 금발 여인이 와 있었다. 나는 노월 토머스가 라디오에 출연하여 유명해지기 전에 그의 매니저 노릇을 한 일이 있다. 그의 그림이 들어가는 여행기의 준비를 돕느라고 유럽 여러 곳을 여행하고 다닌 일이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그 금발 여인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아참, 카네기 씨, 선생님께서 여행하신 훌륭한 장소와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어요? 나와 나란히 알라르 의자에 앉아 그녀는 최근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아프리카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참 재미있었겠군요. 나는 오래전부터 아프리카를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알제리에서 24시간 머무는 것밖에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맹수들이 있는 지방에도 가셨었던가요? 참 좋은 구경을 하셨겠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아프리카가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녀는 45분 동안 걸쳐 아프리카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의 여행담을 들려달라는 말은 2번 다시 하지 않았다. 그녀가 바라고 있었던 것은 자기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어 자아를 만족시켜 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극히 보편적인 여자인 것이다. 한 예로서 나는 최근 뉴욕에서 출판하는 J.W. 그린버그 씨가 베푼 만천회에서 한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난 일이 있다. 나는 일찍이 식물학자와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탓으로 그가 하는 이야기에 매혹되고 말았다. 흑개도가 마취제로 쓰는 대마 이야기, 식물의 새로운 종을 많이 만들어낸 루터, 버냉크의 이야기, 그 밖의 실내 정원과 감자 이야기 등 나는 그야말로 넋을 잃고 듣고 있었다. 우리 집에도 작은 실내 정원이 하나 있어서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문이 풀렸다. 우리는 만천의 자리에 있었으며 그곳에는 10여 명의 낯선 손님도 함께 앉아 있었으나 나는 다른 손님들에게 실례되는 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식물학자하고만 몇 시간이나 이야기했던 것이다. 밤도 깊었으므로 나는 여러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일어섰다. 그때 그 식물학자는 그 집 주인에게 나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즉, 내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꾼이라는 것이다.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꾼이라고?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건가? 식물학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화제를 바꾸지 않는 한 말하고 싶어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아닌가? 그러나 말하는 대신 열심히 듣고 있었다. 나는 진심으로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그 또한 이 사실을 인식했다. 이런 것들이 자연히 그를 기쁘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인 것이다. 이것은 잭 우드포드의 말이지만 나는 이야기에 정신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 것이다. 정말 즐겁게 이야기를 들었고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만한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따라 들판을 쏘다녀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런 찬사를 말했는데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다만 나는 좋은 경청자가 되어주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의욕을 북돋아 주었을 뿐인데도 그로 하여금 훌륭한 이야기꾼인 것으로 생각하게 했던 것이다. 상담의 비결에 대하여 찰스 W. 엘리어트는 이렇게 말한다. 상담에는 별다른 비결이 없다.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아첨의 말이라도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너무도 잘 알려진 말이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다.
비싼 매장을 임차해서 좋은 상품을 들여놓고 눈길을 끌도록 진열장을 꾸며놓고 많은 돈을 들여 광고를 하면서도 손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재치있게 서비스하는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상인은 허다하다. 손님의 말을 가로채고 손님의 말에 대들어 손님을 쫓아버리는 직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제이씨 우튼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이 이야기를 내 강습에서 발표했다. 그는 뉴저지주 뉴요크시의 어떤 백화점에서 양복 한 벌을 샀다. 얼마 안 가서 그 양복은 물감이 빠져서 셔츠의 칼라를 더럽혔다. 그는 양복을 싸들고 백화점을 찾아가 먼저 그 직원을 붙들고 이 사실을 말했다. 아니 말해라고 했다. 그런데 상대방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양복을 몇천 벌이나 팔아왔습니다. 이렇게 직원이 역습해왔다. 그런데도 이렇게 항해해온 것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직원의 말을 옮기면 이렇지만 그의 말처럼 마치 너한테 속을 줄 아느냐는 식이었다. 댁에서는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에게 무엇인가 뒤집어 씌울 심사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것을 한두 개 보여드리죠. 이렇게 한참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직원 하나가 참견을 했다. 검은 양복이랑 원래 처음에는 조금 물이 빠집니다. 그 값으로는 그 정도의 양복밖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물감이 좋지 않은 것이죠. 우튼 씨는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되니 나도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나의 정직성을 의심했고 두 번째 직원은 내가 산 물건이 싸구려라는 것을 알려준 셈입니다. 내가 화를 참을 수가 없어 막 그 양복을 상대방에게 내동댕이 치려는데 마침 백화점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영업하는 요령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화난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성난 사람을 훔쩍게 하는 단골손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쓴 방법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는 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둘째, 내 이야기가 끝나고 직원들이 다시 그들의 의견을 내세우려 들자 그는 직원들을 상대로 나의 입장에 서서 말다툼을 벌였던 것입니다. 내 칼라에 묻은 검은 색깔은 양복에서 묻은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매장에서는 손님을 완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물건을 앞으로 결코 팔아서는 안 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셋째, 이 옷에 결점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며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고 걱정 마시고 양복을 어떻게 해드리면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 마땅치 않은 양복을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었던 나였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빠지는 상태가 일시적인가요? 그렇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라도 일러주십시오. 그는 일주일만 더 입어보면 어떻느냐고 권하면서 그때 가서도 마음에 안 드신다면 가져오십시오. 마음에 드시는 것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 양복은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따라서 그 백화점에 대한 나의 불신감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제비에는 역시 지배인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 직원들은 평생을 두고 직원 노릇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영영 손님들과의 접촉이 없는 포장부로 전출될지도 모른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그 중에는 꽤 심한 사람도 있으나 그런 심한 사람이라도 끈기 있게 앉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아무리 코브라처럼 독이 올라 있어도 끝까지 열심히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에게는 대개 수그러들게 마련이다.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 뉴욕 전화국 가입자 중에 교환교수를 잘 올리는 말썽구르기 한 사람이 있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교환수에게 퍼붓는 것이다. 청구서가 부당한 것이므로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여러 신문지상에 투고를 하는가 하면 끝내는 공익사업위원회에 청문서를 제출하고 전화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마침내 전화국에서는 이 극성스러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가장 능숙한 해결사를 한 사람 보냈다. 이 해결사는 상대방이 마음껏 울분을 터뜨리도록 내버려두고 당연한 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네네 대답만 하고 그의 불만의 동정을 나타내면서 그저 듣고만 있었다. 그 해결사는 필자의 강습회에서 그때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있는데 나는 근 3시간 동안이나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몇 번을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와 모두 4번을 면담했는데
네 번째 방문할 때 나는 이미 그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모임에 발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명칭은 전화가입자 보호협회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모임의 회원입니다. 내가 알기론 이 지구상에서 그 모임 회원이란 그 사람 빼놓고는 나뿐일 것입니다. 나는 줄곧 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전화국 사람이 그에게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친구를 대하듯 했습니다. 그를 무엇 때문에 찾아가는가 하는 점을 첫 번째 방문 때도 두 번째, 세 번째 방문 때도 말하지 않다가 이 사건을 완전히 매듭지은 네 번째 방문에서 그의 요금 미납에 전액을 치르게 했을 뿐 아니라 위원회에 대한 그의 청원도 취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대중의 권리를 방어하는 전사로 자처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실상 바라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중요감이었다. 자기의 중요감을 얻기 위해 그런 불평을 터뜨린 것인데 전화국 직원이 그 중요감을 채워주자 그의 망상이 만들어낸 불평은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 중에 4편 중에 상대방의 호감을 주는 6가지 방법 중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튜터의 책 읽는 마을이 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